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0 대표 김정민입니다. 간만에 또 전문 근육을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해부학적 접근에서 운동 기술까지 또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또 하려고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이두근입니다. 이두근. 자, 오늘의 운동 주제는 이두근이고요. 자, 그 전에 이제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JM 그리고 W O R K O U T JM 워크아웃, 한글로는 JM 그다음에 워크아웃. 자, 운동 기술 위주의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뭐 계획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모임 말고 카페를 제가 하나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0 이제 예전부터 이용을 하던 블로그, 그리고 또 저희 스튜디오 카페 외에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서 JM 워크아웃이라는 카페를 이제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는 저의 다양한 이제 운동 기술 그리고 과학적 이론에 대한 영상을 게시판별로 이제 다 분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네이버 JM 워크아웃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가입을 안 하셔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폴더별로 이렇게 보게 정리해놨으니까 아마 유튜브라든지 저희 스튜디오 카페나 또 제 블로그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상으로 답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이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번쯤 한번 카페를 둘러보셔도 되고요. 지금 이 영상 밑에 본문 내용에 제가 카페 주소를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팔근육 중에 상완 이두근, 일명 알통이라고 불리죠. 상완 이두근. 자, 왜 이두근하고 삼두근하고 같이 하지 왜 이두근만 하세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완 이두근, 자, 그냥 단지 동작만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을 또 쓰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기술까지 들어가려면 요놈 하나 설명하는데도 1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상완 이두근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빠른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뭔지 아시겠죠? 이게 팔입니다, 팔.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두근은 어디 달려있느냐? 우리 이두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의 결 역시 또 제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그림 아마 해부학 공부하시거나 좀 운동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두근이 안쪽에 있는 게 단두, 장두. 자, 이두근 우리가 만지면은 동그랗죠.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근육이 두 개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묘합니다.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밑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단두와 장두를 얘기할 때 안쪽에 있는 것이 단두고 바깥에 있는 거를 장두라고 합니다. 삼두는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 안쪽에 있는 거를 장두라고 하는데 우리 이두근 같은 경우는 안쪽이 단두고 바깥쪽이 이제 장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림 보시니까 아시겠죠? 이두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우리가 운동을 해주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이제 이두근, 이제 장두, 바깥쪽, 그리고 안쪽에 단두. 자, 우리가 이 이두근을 운동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어떤 동작을 합니까? 굽히죠. 이렇게. 자,
이거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자, 이거 팔 굽혀봐 하면 다 따라 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덤벨이나 바벨 쥐어주면서, 자, 굽혀봐. 다 합니다. 하지만, 다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운동이 되는 건 아니죠. 동작을 한다고 해서. 자, 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상완 이두근이 우리 전면 쪽 팔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시겠죠? 이제 그림을 봤으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두근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껴드는 놈들이 있어요. 자꾸 도와주려고 껴드는 놈들이 있어요. 자, 어떤 놈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두근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흉근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흉근이 들어와 있어요, 흉근이. 이거는 제가 가슴 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 했지만 해박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추후에 영상을 한 번 더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두근이 있는데 이두근 위쪽으로 가슴이 들어와 있고 그 위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어깨 근육이 덮어져 있어요. 어깨 근육은 저번에 제가 어깨 운동 영상 올린 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 삼각근, 그리고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이 있습니다. 전면 삼각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쇄골 있죠? 쇄골 위치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전면 쪽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주먹을 줬다 폈다 해보세요. 여기서 뭐가 불룩불룩 하죠? 그 근육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절의 앞부분이 앞에 오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 부위가 신장근입니다. 이건 지금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엄지손가락.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손을 잘못 그렸네요. 엄지손가락이 이쪽이 아니고 엄지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네. 자, 수정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디가 앞을 볼 때 요 부분이 바로 신장근. 자, 빨간색은 우리가 원래 운동을 해주려고 하는 이두근입니다. 단두와 장두, 이거를 통틀어서 상완 이두근. 그러면 이두근 운동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녀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요놈, 신장근. 자, 그러면은 위쪽 말고 여기 아까 우리 여기 주먹 줬다 폈다 할 때 여기 꿈틀꿈틀 되는 요놈은 또 뭘까요? 요걸 이제 굴근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또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굴근이라고 해서 좀 올드합니다. 올드해요. 굴근이라고 해서 굴근. 신장근과 굴근이 있습니다. 자, 신장근과 굴근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굴근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했을 때 굴근은 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신장근은 뭐냐? 반대로 요 위로 요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요. 요게 신장근, 요게 굴근. 자, 그리고 우리가 컬을 할 때, 동작을 할 때, 자, 팔이 어떻게 움직여요? 자, 우리 어깨 운동 제 영상 보신 분은 알죠? 프론트 레이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면 삼각근. 앞으로 들죠? 근데 컬을 할 때 팔이 올라가면 어디가 같이 쓰이시겠어요? 벌써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눈치를 챕니다. 바로 뭐냐면은 전면 삼각근이 쓰이죠? 전면 삼각근. 자, 우리가 이두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팔을 움직일 때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두근이 주가 돼야 되지만 부수적으로 전면 삼각근 또는 전완부의 신장근하고 이제 굴근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팔을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굽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자, 우리가 등 운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팔 운동할 때 뒤로? 자, 여기서 또 눈치채셨을 거예요. 맞아요. 자, 등 운동할 때 우리가 상완이 수직인 상태에서 컬을 하지 않고 팔꿈치가 뒤로 나가면서 컬을 하게 되면 등 근육이 쓰입니다. 등 근육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컬을 할 때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본 운동이죠? 슈러그. 승모근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하지만, 자, 펜을 갖다서 제가 적어볼게요. 자,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하지만, 이두근 말고 쓰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전면 삼각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완부에, 전완에, 신장근, 그리고 굴근.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뭐 얘기 드렸죠?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컬을 하면 등 근육, 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4번. 아까 뭐예요? 올라갈 때. 으쓱으쓱. 쉬러그 운동. 승모근이죠. 승모. 자, 내가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들어서 같이 하려는 놈들이 일단은 내부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가지. 그럼 여기다가 흔들어요. 뭐예요? 반동이죠? 5가지로 분류한다면 반동. 이거는 행위죠. 반동은 행위이기 때문에 껴들어가는 근육은 4가지가 있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놈을 안 쓰면서 또는 반동을 주지 않고 순수한 이두근으로만 이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완 이두근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이두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두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이두근 운동은 할 때 어디가 쓰인다. 그래서 걔네들이 쓰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려는 데는 상완 이두근이에요. 근데 이두근, 내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요 이두근인데 우리 구조를 보니까 동작을 할 때 굴근이나 신장근이나 전면삼각근이 이제 쓰이고 또는 그 동작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등 근육이 쓰이고 또 요런 동작에 의해서 승모까지 쓰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두근이 다룰 수 없는 중량을 다루게 됐을 때 얘네들의 사용 빈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중량으로 운동을 해라. 내가 들 수 있는, 들어서 느낌이 오는 운동이 아니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상완 이두근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중량을 들었을 때 근성장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에 딱 맞아떨어지는 트레이닝이 가능해집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 상완 이두근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근육들이 껴든다. 그런 것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쓰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컬 동작을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두근 운동, 아까 처음에도 제가 영상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팔 굽혔다 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팔 굽혔다 폈다 하면 이제 이두근이 제대로 이제 성장하고 커질 줄 아니까 몸까지 흔들어 가면서 엉뚱한 근육까지 같이 써가면서 실제로 중량은 15kg, 20kg를 들어대지만 실제로 이두근은 20kg를 들 만한 크기가 아닌 거죠. 제가 이제 운동에 다시 복귀했지만 지금 현재 이두근 바이셉 컬은 바벨로, 이지바나 바벨로 하면은 한 25kg나 20kg? 25kg 못하는 날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요런 이제 자세한 부분들, 영상, 유튜브로 이제 재생 목록에서 이렇게 순서 찾아보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전문 기술을 토대로 한 지금까지 국내에 없는 제대로 된 트레이닝 기술 교육 워크아웃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JM 워크아웃.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워크아웃. 카페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가입수 늘리려는 거 아닙니다. 가입 안 해도 전체 공개로 돼 있어서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질문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JM 워크아웃. 영어로는 JM 워크아웃은 WORKOUT. 네이버에서 이제 카페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가 운영 지도 중인 이제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피트니스 월공 이제 스튜디오와는 별개로 또 제가 연관 짓지 않고 해서 또 카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저희 스튜디오 카페에서 영상을 좀 제대로 보기 힘드셨던 분들은 카페 이 JM 워크아웃 카페에 오셔서 이제 그 게시판별로 다 나눠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완 이두근 이제 강연 중에 첫 번째 근육은 어떻게 생겼는가. 근데 그놈이 쓰일 때 어디가 쓰인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컬 동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이두근을 더 쓸 수 있는가, 타근육을 쓰지 않으면서 이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본인 운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정책이 없이 과학적인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가 지금 이걸 알려드리는 이 정도가 현재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기준이 되고 이런 걸 알았을 때 우리 뭐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전문가들처럼 운동을 해서 모두 효과를 본다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대단해지지 않겠나 합니다. 자, 아무튼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0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0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지금 이제 상완 이두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또 상완 이두근. 자, 유튜브에서 영상 좀 찾아보시기 힘든 분들, 재생 목록에서 보시기 힘든 분들, 그리고 제 이제 스튜디오에 관련된 블로그와 카페에서 영상을 보시기 힘든 분들은 JM 워크아웃, 요것도 설명 또 드리는 거예요. 설명 들어도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JM 이제 워크아웃, JM 워크아웃, 영어로 JM WOR 이제 KOUT. 다음부터는 이거를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에 보시면 설명이 적혀 있고 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셔서 가입을 안 하셔도 다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남기시려면은 또 일단 가입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상완 이두근 운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두 번째. 첫 번째 시간에는 상완 이두근이 어떻게 쓰였고 왜 다른 근육들이 이제 껴들어 갈 수밖에 없는가, 왜 껴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컬 동작.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그쵸? 굽혔다 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옆모습을 그려볼게요. 옆모습. 옆모습. 자, 엄지인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슴이고요. 복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옆모습에서 봤을 때, 자, 오늘 두 번째 상완 이두근으로 컬을 했을 때, 자, 컬 동작 누구나 다 합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그쵸? 여기서 이거 누가 못해요? 그쵸? 굽혔다 폈다 누가 못합니까? 그쵸? 굽혔다 폈다 하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주려는 데가 어디예요? 이두근? 빨간색 이두근입니다. 자, 굽혔다 폈다 하면 이두근이 돼요. 그러니까 굽혔다 폈다 하면 해도 자극이 와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두근이 아니고 여기가 아파.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여기가 신장근. 여기 아까 1편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굴근. 여기 굴근은 이렇게 할 때, 신장근은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근육이죠. 손목을. 그래서 우리가 이두근 운동을 하라고 해서 팔을 굽혔다 폈다 했더니 이상하게 나는 이두근보다 여기가 더 아프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두근 운동하면서 여기만 발달 많이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가는 거죠. 한계점은 옵니다. 자, 그래서 이두근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신장근하고 굴근에 힘이 들어가요. 여기보다. 자, 그러면은 자, 컬 동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더 쓰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디가 아파요? 어깨. 전면 삼각근.
자, 우리는 옆에서 봤으니까 이게 전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면 삼각근. 자, 그리고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이걸 들면 어떻게 돼요? 자, 맞습니다. 승모근. 승모근. 자, 그리고 팔꿈치를 뒤로 굽히면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팔을 굽히면 어떻게 돼요? 자, 뒤쪽에, 뒤쪽을 제가 안 그렸군요. 네. 여기 뒤쪽입니다. 여기 앞이고, 옆으로 쓴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뒤쪽에 뭐가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등이 있습니다. 등 근육인데 실제로 이제 광배근보다는 여기, 제가 설명드렸죠. 등 운동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해박적 지식이 조금 늘으셨을 거예요.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고놈이 밀집되어 있죠? 고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로우 동작에서 쓰여야 되는 그 근육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이두근 운동 굽혔다 폈다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커진다는데 하니까 전완부가 아프고 전완이 아프면 어깨가 아프고 또는 어깨 들썩들썩 하면서 승모를 쓴다든지 팔을 앞으로 막 움직이면서 전면삼각근 쓴다든지 팔이 뒤로 빠져면서 굽혀가지고 등이 쓰인다든지. 자, 이제 그림을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두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두근을 컬 동작을 할 때 이두근만으로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가 접어졌다 펴졌다 하죠. 그쵸? 근데 제가 아까 상완이 앞으로 나가면서 팔을 굽히게 되면 전면삼각근이 쓰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팔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저는 이게 잘 되지도 않아요.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굽힌다. 팔꿈치가 뒤로 나가면서. 그럼 등 근육이 쓰인다. 그럼 팔꿈치가 뒤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컬을 할 때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니까 승모근이 이제 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두근에 가는 자극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 으쓱으쓱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상완이라는 요 부위, 요건 어깨고요. 우리 여기 상완.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그쵸? 앞으로도 움직이면 전면삼각근 쓰니까 비효율적이죠? 뒤로 빠지면 등 쓰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상완은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어깨 관절이 속에 있을 거고요. 팔꿈치 관절이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요 지점이 수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손목 있죠? 손목. 그리고 우리가 굽혔을 때 손목. 요 각도가 수직인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요 범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팔꿈치 뒤로 빠지고 팔꿈치 앞으로 나오면 되긴 됩니다. 하지만은 전면삼각근 쓰고 등 근육 쓰니까 우리는 그거를 쓰지 말고 순수 이두근으로만 해서 이제 효율적인 운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까지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승모근 쓰지 않고 전면삼각근 쓰지 않고 등 근육 쓰지 않고 상완은 수직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이 세 부위를 쓰지 않으면서 이두근으로만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수직을 유지하면서 했는데도 전완이 아파. 왜? 우리가 바벨을 잡고 있어요. 또는 덤벨을 잡고 있어요. 자,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갈 때 이렇게.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자극이 오다 보면 얘를 이제 이완을 시켜서 팔이 전체가 펴져야 되는데 여기가 자극이 오고 아프니까 완전히 안 피려고 그래요. 근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지죠. 얘는 안 펴지려고 하는데 얘는 내려가요. 이렇게. 퐁당 뭐 돌을 던지자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갈 때 손이 제껴졌다가 올라올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이두근으로 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손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요. 이렇게 감아서. 자, 이해가 눈치 벌써 딱 채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 제 영상은 그냥 행위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해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인. 자, 우리가 팔을 굽혔다 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굵은, 이렇게 하는 건 신장근. 굵은 신장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접시를 받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접시를 받치고 있어요. 접시를 안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도 떨어지죠.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요게 지금 영상이 밑에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받치고 하는 거예요. 받치고. 자, 덤벨이나 바벨을 쥐는데 주먹을 꽉 쥐면 일단 꽉 쥐는 것부터가 얘네 둘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을 꽉 쥐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놓치지 않을 정도만 바벨하고 이제 덤벨의 그립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 부분을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 부위는 상완이 움직이지 않게 해서 안정적으로 하면 쓰이지가 않지만은 이제 요 아래 부분 팔꿈치부터 이제 손목까지의 이 관절 우리 요 전완부가 움직일 때 신장근하고 굴근의 힘을 안 들어가게 하는 건 이 그립에 있습니다. 그립. 그래서 걸고 하신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이두근 운동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요 손바닥에 잘 보십시오. 손바닥에 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우리 손바닥 여기를 반으로 나눴을 때 아래 부분 거기다가 손을 딱 대세요. 손가락을 대시고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래서 요 손은 살짝 굽히려고 하고 요 손은 누르시는 겁니다. 아까 설명한 듯이 어깨 들썩이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대로 접는 겁니다. 하지만 요 손가락으로 요 아래 부분을 누르고 한번 올라오려고 해보세요. 이때 손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자인 상태에서 쟁반을 받쳤다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를 눌러주고 굽히려고 해보세요. 신기하게 여기는 힘이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상완 2두로만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필살기예요. 필살기. 그만큼 이제 기술이 조금 이제 진짜 전문 기술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추후로 또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먹을 꽉 쥐지 않고 걸고 움직이는 느낌으로 했을 때 걸고 움직인다. 전완부의 힘을 쓰지 않고 걸고 움직인다. 걸고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컬을 했을 때 이 동작이 움직일 때 이 우리 손등과 손목이 일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뒤로 되면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되면 굴근 또 뒤로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신장근 같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등하고 우리 손목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컬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먹의 힘을 꽉 주지 않고 전완부의 힘을 빼고 승모근, 전면삼각근, 등 근육 쓰지 않고 해서 동작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두 번째 영상이죠. 상완 이두근 운동에 있어서 필요한 컬 동작에 있어서 쓰이면 안 되는 근육들 최대한 자제하는 방법 수직이죠. 상완이 수직 여기서 올라가거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지 않고 수직 유지하고 그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이 일직선 수직 그리고 이 관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전완부의 움직임. 그래서 이두근이 크신 분들, 이두근이 작은 분들은 많이 접어져요. 많이 올라가져요. 많이 접어져. 근데 이두근이 크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많이 찬 분들은 많이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컬 동작을 해보면서 아까 1편에서 설명드린 끼어드는 근육을 어떻게 하면 안 사용할 것이냐. 특히 이제 전완부가 아프신 분들 전완을 어떻게 하면 사용을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이두근이 아까 1편에서 이거 알맹이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단두랑 장두가 있네? 두 개네? 근데 신기하게 또 밑에는 또 하나처럼 돼 있는데 위로 가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아마 해부학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옆쪽하고 약간 속쪽에 상완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는 상완 이두근인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서도 단두냐 장두냐 또는 약간 옆쪽으로 있는 상완이냐 그걸 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1편부터 2편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좀 더 순서 있게 찾아보시기 힘들면은 JM 워크아웃 카페에 가입하셔서 또는 가입을 안 하셔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이나 또는 이제 밑에 이제
그 자막이나 이 영상의 본문 밑에 보면 이제 설명 글들이 있죠? 그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카페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온라인으로 또 답변 가능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은 질문도 또 주제에 맞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수업이 없는 틈을 타서 또는 또 보게 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상완 이두근 운동 중에 설명 중에 기술.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컬 동작을 함에 있어서 타근육을 쓰지 않게 하는 이제 그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 전완부, 이제 특히 이두근 운동하실 때 여기 많이 아프신 분들 요거를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3편에서는 예고했듯이 상완 이두근은 우리가 단두와 장두가 있죠. 그리고 옆쪽에 이제 상완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세 부위를 또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스튜디오 피트니스 올공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올공 대표 김정민입니다. 상완 이두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상완 이두근 운동 첫 번째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데 어떤 근육들이 껴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상완 이두근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컬 동작을 하는데 끼어드는 근육들을 안 쓰는 방법, 그리고 이두근 운동을 할 때 전완이 아프셨던 분들에 대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시간 상완 이두근 맞아요. 운동은 상완 이두근. 자, 왜 상완 3두근하고 2두근하고 같이 8인데 왜 8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주시지 왜 2두근만 찍어요? 지금 1편부터 2편, 3편까지 지금 2두근만 계속 얘기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만큼 운동은 행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적어요. 되긴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하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깨있는 여러분들은 전문가, 저는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예전에 뭐 선수라는 표현보다는 보디빌딩이 좋아서 했었고, 또 이제 지도자, 개인 트레이너의 길을 오래 걷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지 습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랜 기간에 습득하고 터득한 거, 이 영상 한 편, 보시면은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몇 분 안에.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 현재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슨 교육기관들 가면 이런 거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막 열정이 있어서, 자, 상완 이두근 3편. 자, 상완 이두근 3편. 자, 상완 이두근. 자, 상완 이두근 먼저 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건. 또 제가 첫 번째 그렸던,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또 그리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3편에서는, 단두와 장두, 그리고 옆쪽에 있는 상완근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부학 열심히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상완근. 여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자, 빨간색이 상완 이두근. 상완 이두근 중에서도 그냥 위에서 약간 두 갈래로, 근데 이걸 아예 반으로 나눌게요.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자, 안쪽이 단두, 바깥쪽이 장두. 3두근은 약간 이쪽
요쪽 여기가 이제 장도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쪽이 또 장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구는 바깥쪽이 장도, 안쪽이 단도.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번엔 칠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옆쪽입니다. 이제 그냥 상완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상완 이동은 상완근. 그래서 뭐 영문이나 그런 쪽으로는 뭐 옛날 어려운 이제 용어들로 이제 하면 근육의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모양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폈을 때 팔을 펴고 섰을 때 요 전면입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고요. 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카메라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약간 당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잘 보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데가 상완 2도인데, 안쪽이 단도, 바깥쪽이 장도, 그리고 옆면. 그래서 뭐 보디빌더들 사진 열심히 보신 분들 보면, 옆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옆으로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상완근이에요, 옆에. 자, 그러면은, 자, 제가 1편 어떻게 생겼냐, 어디가 껴드느냐, 어디를 어떻게 하면 안 쓰느냐, 승모, 등, 전면 삼각근, 전완근을 안 쓰면서 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자, 이제 다른 데 안 써요. 요 놈만 갖고 해야 돼.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두근 안쪽을 해주려면 그립을 넓게 잡고, 바깥쪽을 해주려면 그립을 좁게 잡아라. 그리고 상완근 또는 전완근의 신장근까지 운동을 하려면 해모컬을 해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좁게 잡고 넓게 잡고. 그냥 이렇게만 잡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거기까지 모르시는 분이고 단두나 장두 부분을 하려면 그립을 좁게 잡고 넓게 잡고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랫동안 지도를 하다 보니까 넓게 잡고 좁게 잡고의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반론. 저 자식 뭐야? 맞아요. 좁게 잡고 넓게 잡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좁게 잡았을 때랑 넓게 잡았을 때랑 힘을 어떻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뭐 안쪽 하려면 넓게 잡고 좁게 잡으면 뭐 바깥쪽 되고 이걸 뭐 조금 이제 책 좀 보시고 하신 분들은 알겠죠. 하지만 저는 실전이죠. 오랜 12년 동안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뭐냐? 우리가 단도를 A라고 할게요. A라는 부분을 해주려면 넓게 잡아라. 그럼 A 그립. 넓게 잡는 거. 자, 바깥쪽에 장도를 해주려면 B. 좁게 잡아라. 이게 B. 그렇다면 중간은 엇비슷하게 쓰이겠죠? 엇비슷하게 쓰이는데, 자, 요 부분 또 설명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요거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넓게 잡든지 좁게 잡든지를 떠나서 우리가 잘 보시면은 우리 그 상완 이두근이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상완 이두근이 그냥 뚝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약간 요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컬을 할 때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이두근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힘을 써버리면 이두근 이제 특히 이제 단도 부분, 그 부분이 뒤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두근이 내려와서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컬을 할 때 약간 외전을 줘야 되는 이유, 이 손목이 약간 돌아가서 동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이두근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지바를 잡고 합니다. 근데 이지바 같은 경우는 손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약간 여기가 요렇게 된 느낌에서 해야 되는데 이지바를 잡으시면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지바로 하실 때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팔꿈치를 벌리시면 안 되고요. 요걸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모으는 느낌에서 하셔야지
그나마 이두를 쓸 수가 있다고 먼저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좁게 넓게도 아니고 그냥 하실 때도 손목은 약간 이렇게 해줘서 외전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상완이 약간 이렇게 돌아오게. 밖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전완근 신장근이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컬을 할 때 일반적인 어깨 넓이로 잡았을 때 약간 손목에 외전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게 쓰일 수 있는 몸이다. 전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근육의 모양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안쪽 단두를 해주려면 넓게 잡아라. 바깥쪽에 장두를 해주려면 좁게 잡아라.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좁게 잡건 넓게 잡건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 이두근은 어떻게 생겼냐. 두 번째 영상 이제 1편과 2편이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몇몇 근육들이 같이 쓰일 수가 있는데 그놈들을 안 쓰는 자세, 전완부까지 이두 운동을 했더니 전완이 아프다. 얘를 안 쓰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이제 넘어가시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넓게 좁게 할 때 근육 어디를 운동해줘야 되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한 1편, 2편에서 더욱 발전된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넓게 좁게 잡고 한다고 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넓게 좁게 잡았을 때 넓게 잡았을 때 얘네가 쓸 확률이 올라가지만 내 스스로 그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효과를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컬할 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컬 합니다. 승모 쓰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요거 하시지 말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기를 살짝 여기만 이렇게 접어서 보이시죠? 이렇게 접어서 팔꿈치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상완은 수직.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손바닥과 손목은 일직선이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컬할 때.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만 펴주시고 안쪽, 바깥쪽. 자, 눌러보세요. 자, 이러고 계셔야 돼요. 이러고. 얘를 누르는 겁니다. 얘는 내려가면 안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쪽을 눌러볼게요. 이거 느낌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뭐냐면 손바닥에서 이쪽을 힘을 쓰느냐 이쪽을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설명을 이 정도까지만 드릴게요. 왜냐면은 일단 요걸 해보시면 느낌이 오는데 일단은 타근육을 쓰지 않고 이두로만 하는 거를 집중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게 좁게 해서 또 따로따로 단두와 장두를 따로 해줄 때 넓게 잡고 좁게 잡고를 하실 때 요 힘의 차이 어디에 힘이 들어가느냐 요거는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지바를 손목에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외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완 이두근이 완전히 이제 쓰기가 힘들다. 오히려 전완부 신장근이나 상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상완 옆에 있는. 그래서 이지바를 잡았을 때 아까 제가 여기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리게 오잖아요. 그쵸? 넓게 좁게보다 넓게 잡았을 때 좁게 잡았을 때 요 힘의 분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넓게 잡았을 때 이 부분까지 아예 설명을 드려버려야 되겠네요. 자, 넓게 잡았을 때 이두근의 단두 안쪽을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바벨을 컬을 할 때 힘을 여기다 줘야 됩니다. 바깥쪽.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버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컬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주먹에 힘 꽉 주면 전완부 들어간댔죠? 주먹 꽉 쥐지 않고 요 손바닥 요 부위로 약간 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쪽 단두. 그럼 우리가 바깥쪽 이제 장두 부분을 할 때는 좁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좁게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아니고 요쪽이겠죠? 그럼 요렇게. 그래서 일자 바벨을 들고 한다고 해도 요 힘을 주느냐, 요 힘을 주느냐. 대신 요거를 주면서
이 주먹을 꽉 쥐지 않는, 전완부 힘을 빼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3편이고요. 자, 아까 또 얘기했던 근육이 어디 있습니까? 상완근. 보디빌더 사진들 잘 보시면 저는 지금 이제 운동을 오래 쉬고 운동 다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보디빌더들 사진 보면 이러고 있으면 2두, 3두 옆에 뭐가 꼭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게 상완근. 제가 앞으로 서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접니다, 이제. 요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자, 여기서 옆면이에요, 옆면. 자,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머컬을 한다. 해머컬을 할 때, 요거 좀 복잡해집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두근 운동할 때 이렇게 자세 잡아주면서 느낌 딱 오는 거 대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딱 잡아드리면 바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하지만 설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니까. 자, 그래서 상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두근이 우리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댔죠? 여기서 시작해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두근 운동을 할 때 해머컬을 하지만 이렇게 잡고 하지만 요 손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해머컬을 할 때, 자, 잘 보세요. 해머컬 할 때 올라올 때 마찬가지 이게 상완 움직이시면 안 돼요. 다른 근육 쓰지 않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잡느냐 요렇게 잡느냐 차이예요. 바벨컬, 덤벨컬, 해머컬은 이렇게. 뭐 망치질 하는 거 동작이라고 해서 해머컬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MCMO를 좋아했었는데 MCMO, 해머, 망치.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MCMO 얘기했는데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올드하신 분들입니다. 올드스쿨. 자, 농담이었고요. 재미없으셨을 것 같아서.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우리가 해머컬을 합니다. 해머컬은 상완. 이두근보다 상완 이두근이 아닌 상완근. 바깥쪽에 볼록 튀어나오는 거. 그 부위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상완 이두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상완 이두근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차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다 고정시키고 승모 쓰면 안 되겠죠? 1편, 2편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쓰지 않고 그립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 그립에서 이 그립으로 컬을 해요. 그런데 외국 영상 보니까 이렇게 해머컬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바깥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1, 2, 3 뭐가 맞을까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1, 2, 3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굽히면 해머컬이니까. 근데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 안쪽으로 올까요? 앞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자, 저는 3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바깥쪽. 왜? 바깥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해머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받쳐서 컬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쥐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덤벨을 잡았을 때 윗부분이 있습니다. 윗부분. 우리가 덤벨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덤벨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 가운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 놓치려면 주먹을 줘야 되죠? 그런데 야, 신기하게 여기를 잡았더니 주먹을 꽉 안 줘도 이렇게 덤벨이 걸려있네? 가운데를 잡으면 안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꽉 쥔다고요. 근데 제일 머리통 부분을 이렇게 잡았더니 안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데 안 쓰면서 주먹 꽉 쥐지 않고 요걸로 밀어 올리는 동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덤벨을 위쪽을 잡아서 주먹을 꽉 안 쥐고 걸리게 하는 거예요, 걸리게.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 뭐가 됩니까? 흉근까지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들어가냐면 완전히 여기를 힘을 뺄 수 있고 자세가 유지되고 상완만 쓰면서 하시면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모았을 때 어떤 힘이 잘 들어가냐면 흉근이 같이 움츠러드는 이 힘이 들어갑니다. 움츠려서. 그러니까 뭐냐면 중량을 많이 들 수 있어요.
움츠리는 힘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비추를 해드리는 겁니다. 흉근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해주면은 상완을 많이 써요. 상완. 이거는 무슨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상완을 많이 써요. 상완을.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가면 신기하게 상완의 힘이 좀 빠지면서 힘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팔꿈치까지 벌리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그리고 주먹을 꽉 쥐지 않고 받쳐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약간 바깥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상완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덤벨을 잡고 하죠. 덤벨을 잡았는데 꽉 쥐지 않고 한댔어요. 올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기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자, 우리가 컬을 할 때 다른 데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그래서 컬을 합니다. 컬을 하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내려갈 때 이렇게 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되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자, 해머컬은 상완근, 우리 이두근 옆에 있는 이 상완근, 파란색 부분 상완근, 그리고 우리 손목을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근육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신장근. 이렇게 이제 비스무리하게 요 놈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신장근. 그러면은 상완근, 옆쪽에 있는 상완근하고 이제 전완부에 있는 신장근. 요 두 놈이 이제 요 일을 하게 되는데, 아까 목표는 뭐였어요? 해머컬은 우리가 상완근 키우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것도 해머컬로 해서 약간 넓게 해서 했더니, 옆쪽에 오는 것 같은데? 신장근에도 오단 말이죠? 그래서 신장근에 오시는 분들은 뭘 하시는 거냐면, 해머컬을 하실 때 손목이 올라올 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움직임이 있으면은 요 놈이 이제 수축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아예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갔다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건배할 때 어떻게 해요? 건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그러면 신장근의 자극이 줄어들면서 상완근의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자, 1번부터 지금 3편까지 이두근은 어떻게 생겼냐? 이두근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눠져 있네? 안쪽이 단두고 밖에가 장두네? 근데 얘네 할 때 승모도 쓰이고 전면상하근도 쓰이고 등근육도 쓰이고 전완부도 쓰이고 다 쓰일 수가 있네? 반동은 더 안 좋은 거네? 무게만 더 들지 그냥 춤추는 거네?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 동작을 들어왔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서 여기가 안 쓰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완부를 안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단두와 장두가 있는데 그거는 넓게 잡고 좁게 잡고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더라. 좁게 잡았을 때 힘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넓게 잡았을 때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 차이까지. 그리고 해머컬을 해서 우리 상완 이두가 아닌 옆쪽의 상완근을 위한 신장근을 쓰지 않고 컬을 하는 방법. 다이렉트가 아니고 약간 바깥쪽으로. 너무 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벌려서 하시면 안 돼요. 소뚜껑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시는 분들, 올드 하시는 분들이에요. 올라왔을 때 약간 바깥쪽. 이렇게. 그래서 손목은 이렇게. 그러면 신장근이 덜 쓰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컬할 때 이렇게 되시면 신장근 쓰여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덤벨 쥐는 방법 꽉 쥐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두근. 자, 지금 이제 1편, 2편, 3편 한번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해가 잘 되고요. 단지 그냥 막 동작한다 그래서 되긴 돼요. 자극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상완 이두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밑부분에 보시면 본문 쪽에 카페 주소를 또 제가 하나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게시판은 별로 분리를 해놔서 영상을 보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PC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시는 게
좀 더 편해요. 화면도 크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문 밑에 글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난 그냥 이렇게 해서도 커졌는데 왜 꼭 이렇게 복잡하게 기술을 부리면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4편으로, 이두운동 4편으로 한번 얘기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위식의 변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을 다 충분히 어느 정도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거 좋지 않으신가요? 과학적인. 저는 선수도 아니고 보디빌딩이 좋아서 한번 미쳤었고, 또 이제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12년 동안 지도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교육기관들 많이 다니셨을 건데요. 뭐 10조나 12조. 이런 거 배우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흥미 위주의 영상들이 아닌, 제대로 된 영상들로 좀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올공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입니다.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12년째 열심히 이제 회원님들 몸을 변화시키고자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 제 운동만 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중요한 거를 모르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전문성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방송이라든지 또는 지금 유튜브 주변에 보세요. 뭐 영상들. 오늘은 이두근 운동을 했습니다 하고 막 몸 흔들면서 하고 막 그런 거 많죠. 자, 우리는 초심으로 가장 기본부터 제대로 자세히 알고 이제 시작하자는 의미죠.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상완 이두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상완 이두근. 자, 첫 번째 영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어디가 또 껴드는가, 그리고 두 번째 껴든 놈을 어떻게 안 쓰면서 이두근을 하는가, 세 번째 아니 이두근이 단두와 장두가 있고 밖에 상완근까지 있네, 또 그 놈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자, 상완 이두근 이번에 4편. 자, 왜 1, 2, 3편 제가 찍은 영상처럼 해야지 효과적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가 아니고 이미 외국의 유명한 보디빌더들은 그런 전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문 기술은 제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교육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습도를 하게 됩니다. 자, 상완 이두근 4편. 왜 1, 2, 3편의 내용처럼 이도를 해야지 효과적이냐. 자, 이 부분에 앞서서 제가 1, 2, 3편 찍을 때 약간 빼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컬을 할 때 제가 아까 상완은 수직으로 해서 앞뒤로 움직이지 말고 위로 움직이지 말고 해야지, 또는 전완부의 힘을 빼고 사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울을 보고 컬을 하시다 보면요, 팔꿈치가 점점 벌어지는 걸 겪게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중요한데 제가 한번 빼먹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우리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팔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근데 컬을 할 때 팔꿈치가 벌어지는 거. 맞습니다. 바깥쪽, 측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을 써서 컬을 같이 하게 되니까, 고놈도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승모근, 그리고 전면 삼각근, 그리고 등 근육, 그리고 이제 전완부, 얘 빼고도 한 부위 더, 이제 측면 삼각근.
팔꿈치가 벌어지는 거. 컬할 때 팔꿈치 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측면. 그래서 5부위를 안 쓰고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 그래도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보다는. 자, 우리가 팔이 이렇게 돼서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상완 이두근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상완 이두근. 자, 빨리 그릴게요, 제가. 자, 이거 매직을 하도 많이 써서 그런지 매직을 또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자, 빨간색. 상완 이두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여기 위치를 바꿔주면서 단두냐 장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면 삼각근 안 쓰는 거. 근데 이걸 설명 안 드렸다는 거예요. 측면 바깥쪽. 이거는 전면이고 요 놈은 측면 삼각근. 그래서 요 팔이 전체적으로 약간 벌어지면 이제 측면 삼각근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측면도 사용을 안 해야 되죠. 측면 삼각근은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뭐 그림으로 그리고 또 말로써 설명을 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셔도 제대로 자극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걸 자세를 계속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렇게 쓰게끔. 그런 생활을 했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를 한 저 스스로 저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싫어요를 눌러주시는 건 아니겠죠? 싫어요 눌러주셔도 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수록 희소성이나 이런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자, 4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왜 운동을 합니까? 이거 키우려고. 그쵸? 내가 운동을 하려는 데는 어디예요? 이두근이죠. 자, 잘 보십시오. 이두근으로 5kg을 다루게 되면 5kg의 부하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요분은 뭐 7.5kg나 또는 10kg나 12.5kg나 잘 성장합니다. 왜? 이두근으로만 5kg를 다뤄서 성장을 하고 성장 자극을 받아 성장을 하고 7.5로 또 성장 자극, 성장 자극, 성장과 성장 자극을 통한 성장 계속 반복. 그런데 이두근만 쓰지 않고 자, 이두근도 써야 되는데 뭐 승모근도 쓰고 전면삼각근도 쓰고 전완부도 쓰고 뭐 등 근육도 쓰고 최대 위험한 거인 반동까지 준다. 반동은 무릎 관절이나 허리 디스크 올 수 있습니다. 신경 튀어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반동은. 치팅은 상급자 기술. 끝에서 한두 개 더 하려고. 책에도 써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반동 주면 안 돼요. 자, 이두근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두근 하는데 승모근, 뭐 전완근, 전면삼각근, 전완근, 그리고 등 근육, 그리고 반동, 그리고 아까 요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측면 삼각근까지. 다양한 놈들을 다 써요, 그냥. 이거 다 쓰는 분은 진짜, 이거 다 쓰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다 써서요. 5kg로 만족해요? 이거 다 하는데? 이분은 스타트가 못해도 한 10kg는 될 것 같은데요? 반동까지 주니까? 이분은 이두근만으로 5kg 들어서 성장하고, 성장. 계속 성장하겠죠? 근데 키로는 어떻게 돼요? 15kg, 17.5kg. 키로가 천천히 올라가요. 다룰 수 있는 중량이. 근데 이분은 벌써 여러 부위를 쓰니까 시작부터 10kg야. 복합적으로 막 힘드니까. 성장은 되겠죠. 왜? 자극 일정 부분 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무게 또 올려. 안 커져? 왜 안 커지지? 이 정도로 해서 자극이 조금 가도 자극을 안 받았던 분들은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극 온 만큼만 성장하죠. 그러면 이거 더 들어야 되나? 무게 더 들어요. 뭐 15kg, 20kg, 30kg. 제가 본 분들 중에 이두근은 조그만한데 바벨하고 원판 무게까지 60kg, 50kg로 컬하는 분도 봤어요. 그거는 데드리프트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두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두 운동. 그런 분들까지 봤어요.
다행히 제 지인분들 중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 다 쓰면서 10kg부터 뭐 15, 20, 30, 많게는 50, 60까지 해야 돼요. 이두근은 딱 보면은 한 10kg나 12kg 정도 다를 이두근인데 온몸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있죠, 우리 몸에. 몸을 키울 때는 이제 제 영상 중에 벌크업의 정의, 제대로 된 벌크업, 자기 관리,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몸에 있어야지 컨디션이 유지가 되죠. 컨디션, 저탄수화물 증세 같은 거 안 오고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이두근 운동을 하면서 온몸을 다 쓰니까 에너지는 갖다 팍팍 써요, 그냥. 에어컨을 시원하기 위해서만 살짝 켜서 딱 시원해. 아, 좋다. 딱 켜서 시원해. 딱 좋아하는데, 이미 시원한 데다가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에너지 낭비. 컨디션 저조해. 다음날 운동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막. 컨디션 유지가 안 되죠. 그런 문제부터 발생돼서 효율성을 따졌을 때 가벼운 중량으로 이두만 속속속 커지고, 동일한 원리로 전면 삼각근, 측면, 가슴, 등 이렇게 운동을 해줬을 때 효율적으로 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근육만 딱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키울 수가 있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이거는 복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두근이 많이 쓰이면 모르는데, 이두근이 아니고 뭐 전면 삼각근이 더 쓰이다든지 전완근이 많이 쓰이면 전완만 커지고, 전면 삼각근만 쓸 수 있는 분들은, 컬하면서 전면 삼각근 많이 쓰시는 분들은요, 가슴 운동할 때도 전면으로 가슴 운동을 전면으로 하고, 전면 운동 또 하고, 그 다음에 이두 운동할 때도 또 전면 쓰고, 전면만 엄청 커져요. 그런 분들은 무게 많이 들어도 이두근은 안 커지죠. 다 쓰면서 이두근이 많이 쓰이면 그래도 좀 커지겠죠. 하지만 이두근만 써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중량 대비 커지는 근육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을 놨을 때, A라는 분은 뭐가 된 거예요? 고립. 요즘 뭐 고립. 아, 하는데 아프다고 막 몸 흔들지만 이두는 아프지, 동작을 하니까. 그럼 아프다고, 야, 고립됐어. 그게 고립이 아니에요. 고립은 이두근으로만 할 수 있을 때 고립이 됐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가세요. 무인도에 갔는데, 내 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와 있어. 섬이 넘쳐 흘러. 막,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 고립이에요? 무인도에 나 혼자 있어. 고립됐다. 자, 얘가 좀 그렇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부위가 쓰여서 거기서 특정 한 부위가 쓰인다고 고립이 됐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죠. 특정 근육만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혔을 때, 이해를 하고 했을 때 고립이 됐다는 거고. 자, B는 고립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행위. 행위를 했더니 이두근의 느낌은 와. 자극 가니까. 느낌. 동작. 행위, 느낌, 동작 위주의 트레이닝이 B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고립. 목표 근육만 써서 효율적인 저중량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커지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죠. 실전이죠. 실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외국의 유명한 미스터 올림피아 피니스라든지 그런 선수들도 자기처럼 올림피아 1등도 안 해본 과거에 운동을 하고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전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배운다는 얘기죠.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들이 왜 전문가들을 찾아서 지도를 받느냐. 왜 전문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동은 그냥 이 동작이 아니에요. 이거 안에서도 따질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또 실제로 이분이 적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되고요.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었죠. A는 이두근만으로 하는 거, 이두근만으로 동작을 하는 분. B라는 분은 이제 그냥 여기저기 같이 한다고 할게요. 같이. 똑같이 들고 있어요. 이두근으로만 컬을 하는 분이 30kg를 다룰 수 있게 됐어. 같이 쓰는 분이 30kg를 들게 됐어. 어떤 분 이두근이 더 클까요?
어떤 분 이두근이 더 클까요? 이해되시죠? 30 들어서 이두루만 했으니까 이두가 엄청 크죠. 근데 같이 해가지고 30 들어도 이두근은 자극을 조금 받으니까 아예 진짜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근육의 이두근의 크기는 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들어도 복합적으로 하느냐 이두근만 써서 하느냐. 그래서 1, 2, 3, 4 이두근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깨, 등, 그리고 지금 이제 이두근까지, 그리고 이제 하체 부분은 제가 해박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동작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체와 가슴, 그리고 또 뭐 허벅지 뒤쪽, 대퇴 이두,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승모근, 이제 등등 좀 더 이제 또 제가 빼먹고 지금 얘기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해부학적으로 또 이제 영상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뭐 시행착오라고 하죠. 돌아가는 시간 없이 빨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전문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고요. 또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 운동하는 걸 한번 영상들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저놈 운동 이상하게 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알고 보시면은 저놈 운동 이상하게 비효율적으로 하는구나 아시게 됩니다. 그럴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돼야지 또 우리 전문가들도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방송, 정규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서 보셨던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유튜브들,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신 영상들, 제 영상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묵묵히 진짜 전문가의 길로 가면서 어떤 공부나 노력에 의해서 지도를 통해서 향상된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문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아시고 좀 구별을 해야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걸 일단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뭐 저기 PT 받으러 갔다가 이 선생 몸 좋네 갔더니 전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시킨다. 여기 갔더니 이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문적으로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대충 가르치는데 비싼 돈 내고 가서 받으시겠어요? 전문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수준, 그리고 운동을 제대로 이제 하셔야 될 이유,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 몸은 로봇가 아니에요. 세포 조직들이 여러 가지 꼬여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딱 쓰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일으키는 반복수. 이두근으로만 했을 때 10개, 8개를 다룰 수 있는 요 범위에 딱 들어와서 딱 떨어졌을 때 성장 자극을 받아서 커지는 거죠. 온몸으로 10개, 8개? 근력만 세질 수도 있어요. 근력만. 지구력만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시고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를 1편부터 4편까지 차근차근 보시고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뭐랄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두근의 사용, 타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동작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컬 동작에 있어서 쓰이면 안 되는 근육들을 안 쓰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두근만 또 분리시켜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운동 중에는 뭐 케이블 컬, 컨센트레이션 컬, 뭐 덤벨 컬, 바벨 컬, 뭐 프리처 컬, 그리고 기구로 머신으로 하는 암컬,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케이블 컬도 할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컬 동작에서 요런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쓰여야 되고요. 그리고 케이블이나 머신 같은 종류나 프리처 컬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동작에서 이두근을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또 어떤 기술과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걸 기본으로 하는 거고, 이 기본이 돼야지 그 상태에서 순간순간 이제 안 와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딱 오게 만드는 그런 또 이제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단지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원하는 성장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제 보디빌더 같은 짜임새 있는 균형 있는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모든 기구를 쓸 때 이런 걸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왜, 8이면은 그냥 8운동, 2두, 3두 같이 해서 영상 찍어주시지, 이렇게 2두근만 하셨어요. 지금 2두근만 얘기하고 찍었는데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2두근만. 이거를 지금 제가 계속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책으로 쓰잖아요. 거의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책 한 권만 가지고 2두근 운동만 써야 돼요. 시리즈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힘이 되어드리고 저도 또 나중에 가서 책을 한번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면 지금은 욕심이 있지만 감히 못해요. 왜냐면 그 전 부위를 이렇게 설명을 다 해서 글로 써서 설명 다 하고 하려면 백과사전 나와야 돼. 백과사전.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합니까? 백과사전 여러 권 있는 거 있죠? 그 정도 분량이 나와야 돼요. 1번, 2번 동작 사진 탁 찍고 올리고 2번, 2번, 1번, 2번 탁 찍고 10조 한 권에 나오죠. 근데 이런 중요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백과사전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훗날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열정이 거기까지 간다면. 하지만 지금은 제가 거기까지는 도전을 엄두를 못 내요. 너무 이제 방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웨이트 트레이닝은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하는 운동이 맞고 그냥 커진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체기가 오시면은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은 10년, 15년, 20년이 지나야지 깨닫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재생 목록이 곧 이제 카페나 블로그처럼 게시판이 재생 목록입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또 이제 스튜디오 운영과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카페와 블로그에 오셔서 보면은 또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는 제가 이런 주제로 이제 전문 교육을 하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만 돼 있고 그런 부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카페를 또 하나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막 지금 여기 이렇게 신기하시죠? 지금 요 글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의 밑에 본문 내용 설명글 있죠? 거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가입을 안 해도 전체 공개로 영상들 게시판별로 다 이제 업로드를 해놓을 거고요. 유튜브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대신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셔서 이제 그 질문도 주제에 맞는 질문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두근 운동할 때 뭐 해야 돼요? 컬 하셔야 돼요. 몇 개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걸 다 할 수 있어야지 제가 20회, 15회, 12회, 10회, 8회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운동 뭐 하십시오. 이게 다 안 되면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우리 지금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운동 카페들 많이 가입하셨죠? 보면은 너도 코치 나도 코치예요. 뭐 질문하면 뭐 답변들도 잘 올라오고 저는 답변들 못 달아요. 그 답변 달려면 게시글이 이만해져야 돼요.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몇 개를 하십시오. 무슨 운동을 합쳐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십시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뭐 수염 나 있고 이렇게 또 이거 옷 이제 제 제자가 5개월 동안 트레이닝 받고 대회 나갔던 여제자가 지금 이제 제작해서 판매하는 또 지메어 이렇게 또 지원해줘서 요즘 이거 입고 많이 합니다. 근데 어때요?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좀 오래된 듯한 그런 스타일의 옷, 약간 그런 느낌의 수염도 나 있고 모자 쓰고 전문가로 보이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세밀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아직 올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찾아뵐 거고요. 저도 이제 또 스튜디오 운영과 지도 그리고 또 이번에 워크아웃도 이제 정식으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영상을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전 부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